근육은 요만큼밖에 없고 체지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뇌졸중, 안화, 여기 가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가면은 여기는 갑상선암, 천식을 일으키는 게보다는 천식을 악화시켜요. 그 다음에 여성의 유방암,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면 영양소식도요. 그 다음에 지방암, 간암, 대장암, 신장암, 전립선암. 좀 더 내려가면 여성들은 그 요즘 PCO라 그러죠. 다단성 난포증후군, 불임, 생리불순, 무월경.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 통풍. 요즘 유행하는 병들 이게 다 비만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가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상우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올려야 한다는 그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한 20년 넘게 그 체형의 변화, 질병의 양상도 많이 변했는데요. 체질량 지수 25라는 기준은 1990년대에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이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알리기 위해 레포트를 냈는데, 그때 서구인들의 체질량 지수 기준을 30으로 제시했는데,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2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고 제시를 해서 이제 25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게 점점 몸이 서구화되면서 질병의 양상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이래서 좀 기다렸죠. 왜냐하면은 뚱뚱해지고 나서 어떤 병에 걸리면은 한 10년, 20년 걸리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망이나 다른 합병증까지 가려면 또 1,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야겠다. 그 사이에 봤더니 사망 커브도 변하고 사람들의 체형도 변하고 이제 수치가 점점 소과되면서 이러면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비만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대로 비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젊으신 분은 어릴 때부터 지방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럼 우리 몸이 지방에 적응이 돼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지방이 노출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안의 장손인데 참기름 하나 뿌려 먹으면은 할머니께서 조금 비싸다, 조금만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던데 큰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릴 때 지방이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먹은 지방을,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방을 청소하는 능력, 청소가 누가 해주겠어요? 지방세포가 그걸 잡아주겠죠. 계속 두터워지는 능력이 뛰어나요, 청소하는 능력이.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걸 두터워지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걸 후성요전학이라 그러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만 뚱뚱해져도 당뇨병이나 이런 위험이 훨씬 높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약간 뚱뚱해지면서 약간 버퍼링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단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구인들,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진단 기준이 높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낮추겠어요? 우리는 점점 서구화돼 가고 있고요. 서구화된 게 얼마나 빠르냐면 그 사람들이 60년 동안 해야 될 게 우리는 불과 20년, 30년 만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도 20년 전 그래프하고 지금하고 벌써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20년 전에는요, 제가 비만 연구를 처음 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의 흔한 병이 위암, 폐암, 이런 암이었죠? 폐결핵.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암도 대장암, 유방암, 이런 비만 관련 암으로 바뀌었고,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속하게 늘었죠. 제가 옛날에 연구했던, 어릴 때도 기름을 많이 좀 노출됐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점점 소구 수준으로 수치를 맞춰가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비만 치료는 건보 적용이 안 돼요. 건보에 아무 영향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약들이 나왔잖아요. 위고비라는 약하고 좀 있다가 마흔자로부터 시작해야 좋은 약들이 나오는데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올린다고 보험 적용 공단의 음모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지금 하나 국가에서 건보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체질량 지수 27부터 고도 비만 수술, 합병증이 있거나 아까 그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데 그 27도 똑같이 올리는데 뭐가 부담이 더 돼요? 없죠. 제일 중요한 지표는 허리둘레. 허리둘레가 얼마 되느냐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할 때 살 제대로 해서 지방 빼는 사람들은 뱃살부터 줄어요, 원래. 얼굴 살 이런 데 제일 늦게 빠져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위고비니, 그 다음에 마운자론이 좋은 약들 나오는데 그런 약들을 함부로 쓰면요, 근육 소실이 빨리 와요. 그래서 운동 식사요법이 같이 되면서 비만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면 체지방 측정을 같이 하면서 빼면 좋죠. 그래서 지방이 빠지는지 근육이 빠지는지 반드시 챙겨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이제 클리닉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미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실패하셔가지고 근육은 요만큼밖에 없고 체지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비만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약을 써야 되고 좀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놓으니까 자꾸 비만이 미용 문제로만 이야기되는 거예요. 별로 비만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치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비만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너는 그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하고 싶으면은 이 비만한 사람도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고도비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험 적용하자고 외쳤던 거는 정말 고도비만 환자들의 삶을 옆에서 봐서 그래요. 뚱뚱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너무 안 좋은 데다가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기도했던 분도 꽤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에 시달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거꾸로 우울증, 불안증, 뭐 여러 가지 정신과정 질환 때문에 뚱뚱해지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좋은 약 나왔잖아요. 쓰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근데 이분들한테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시각이 뭐냐면은,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뚱뚱해졌는데 무슨 보험 적용이냐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조금씩 줄고는 있고 갈수록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뭐 해도 그냥 묻혀버리고 해도 묻혀버리고 했던 게 지금까지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즘 모든 병들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좀 투자도 하고 예방을 하면 그 정도 우리 보험료가 절약이 돼요. 비만은 개인이 나약하거나 본인이 못해서 생기는 것보다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주위 환경이나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을 명확하게 감별을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체제가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